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거기 몇 페이지 한번 펼쳐봐요. 여기 한번 펼쳐보시죠. 자, 페이지 10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자, 10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죠? 자, 유추할 수 있죠. 12페이지 나왔으니까 보아 페이지 11페이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거기에 나와 있죠. 그러면 바로 옆에가 몇 페이지? 자, 10페이지죠. 그러면 10페이지 옆에 한번 여백을 한번 봐봐요. 자, 오늘은 이제 기본서 첫날입니다. 기본서 첫날이니까 자, 기본서가 뭐예요? 자, 기본이 되는 책이죠. 자,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뭐예요? 기본서 3회독 이상 하면 다 이거 나와요. 몇 점 이상 나와요? 60점 이상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60점이 안 나올까요? 결론은 안 해서, 그렇죠.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최소한 기본서 목표는 뭐예요? 3회독 이상은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자, 기본서는 그러면 두꺼워요, 안 두꺼워요? 두껍죠.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요게 돼야죠. 자,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그럼 정리정돈이 뭘까요? 불필요한 거는 싹 버리는 게 바로 정리정돈이에요. 그러면 기본서를 저희가 3회독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리정돈을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정돈이 뭘까요? 불필요한 거는 싹 다 버리는 게 바로 정리정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버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정리정돈을 잘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그러면 무슨 법이에요? 맨 앞장에 봐봐요.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뭐예요? 공시법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저 10페이지 가서 그 옆에 여백에 가서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저희가 한번 써봐요. 자, 거기 10페이지 여백의 목차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공시법령입니다. 오늘은 공시법령으로서 우리 전달에 강의 들은 사람은 몇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12문제에 24문제예요. 자, 24문제죠. 여기에서 플러스 이제 세법이 몇 문제 출제되죠? 16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죠. 자, 한번 봅시다. 우리 공인중개사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죠. 몇 점만 넘기면 돼요? 60점. 그렇죠. 가락 40점 이하가 없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죠. 자, 최근에 소문이 뭐가 났어요? 자, 상대평가로 한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는 뭐 아직 국회를 통과해 봐야 하는 거니까. 자,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뭐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등수로 자르니까 1등부터 2만 등까지 자르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우리 상대평가 결정이 되더라도 3년의 유예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지금 상태에서 절대평가라면 여기 24개만 맞아도 몇 점이에요? 60점이죠. 요거 안 해도 돼요, 결론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하려면 정확하게 하고 안 하려면 뭐예요? 하지를 말라는 겁니다. 아예 여기 봐봐요.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작년 기출문제를 풀어봐니까 몇 점 정도가 나와요? 아예 공부를 안 하도 몇 점 나올까요? 요 정도 점수로 나와요.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이 정도 점수가 나와요. 공부를 아예 안 하더라도. 근데 공부를 하게 되면 점수가 뚝뚝뚝뚝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대충 하니까 그래. 대충.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안 해버리면 찍으면 더 확률이 높아요. 근데 대충 하게 되면 자기가 답이 더 헷갈린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공부를 하려면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것, 요 습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공시하고 세법이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공시, 다음 주는 뭐예요? 세법. 여기 이제 찬밥 신사를 면치를 못하죠. 그래서 공시하고 세법은 뭐예요? 안에서 점수가 안 나와요. 개무시 당하는 과목이거든. 그런데 오히려 요 공시하고 세법을 조금만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이 공시하고 세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차에서 주로 뭘 많이 초점을 많이 맞출까요? 공법. 공법에다 요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하거든. 근데 공법보다는 공법을 아예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공법 할 시간에 조금 찢어져서 공시하고 세법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법은 해도
해도 50점, 안 해도 50점.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까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공법을 하라는 거지. 공법에다 너무 집착을 하면 안 돼. 그러면 2차 과목에서 제일 효자 과목은 무슨 과목일까요? 자, 지금부터 해요, 이제. 이 중개사법이 효자 과목이에요. 중개사법만 100점 나와봐요. 나머지는 40점만 넘기면 되거든. 근데 공부하는 요령들이 없어요. 요령. 자, 대충 보면 합격하면 어떤 사람이 합격합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한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합격을 빨리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요령이 있는 사람들. 공부 요령. 자,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요령 있게 할 건가? 그게 이제 기본서를 읽어가면서 뭘 잡아나가야 돼? 감을 잡아나가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거기 이제 딱 써놨으니까 첫 번째. 한번 자기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공간 정보. 자, 우리 공시법령 법이 2개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하고 부동산 등기법 법이 2개예요. 그럼 눈치가 얼마나 빠르는지 봅시다.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몇 문제 출제될까요? 자, 요령이 없죠. 그럼 봐봐요. 24문제 중에 뭐예요? 2배니까 12문제죠.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 몇 문제? 12문제라는 거야. 합치니까 몇 문제예요? 자, 24문제가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봐봐요. 참 강의 듣는 사람은 이제 뭐예요? 자, 법을 잘하게 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돼요? 자, 선한기 후회야.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방법은 뭘까요? 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번호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선한기 후에, 그 다음에 선이의 후안기. 자,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자, 2번은 별로 좋지 않아요. 법학을 공부할 때 기본은 뭐예요? 숙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한기가 되고 후 이해가 되는 거야. 근데 진짜 합격을 빨리 하는 사람은 암기 될 부분과 이해할 부분을 정확하게 나눠놓거든. 과목이 몇 과목이에요? 6과목이 되죠. 그러면 외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올해 봐봐요. 자, 올해 제자 중에서 제일 합격 연세가 최고령이 78세야. 78세 합격을 했을 거는 동차로 합격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78세 몇 살부터 했냐 하면 저랑 8년을 같이 했어요. 8년을. 자, 그러면 봐봐요. 이분의 단점은 뭡니까? 까먹고 애어만 까먹고 그게 바로 8년 같다라는 거야. 8년. 자, 처음에 이제 초창기에 70대 저 만나서 1차 합격하고 2차 떨어지고 그래서 다음에 2차 또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1차하고 2차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8년 거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번에 단점은 딴 게 없어요. 공부 열심히 안 합니까? 열심히 하죠. 그러면 요번은 어때? 해도 까먹는 거야. 해도. 요거 하면 요거 까먹고 저거 하면 저거 까먹고. 문제는 우리가 여기 봐봐요. 40대의 특권은 뭘까요? 까먹는 거야. 우리가 까먹지 않으면 어디가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과거에 집착하거나 너무 집착하면 그게 이제 정신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암시하느냐? 먼저 암기를 하라는 거예요. 암기. 자, 암기를 하라는 것은 뭘 암기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개념. 용어를 암기하고 그다음에 목차를 암기하라는 거야. 그러면 요 2개를 암기하고 나머지는 살을 붙여가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우리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공시법령은 몇 개? 자, 24문제로서 2가지 법체계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그 다음에 2번째, 부동산 등기법. 그러니까 법이 2개라는 걸 외우라고. 자, 그러면 왜 법이 2개냐?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써놨으니까 요 정보 밑에다가 자, 정보 밑에다가 지적이라고 한번 써봐요. 그래서 지적.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 바로 요거예요. 지적이에요. 지적. 요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죠. 지자가 무슨 지자예요? 땅 지자죠. 적자는
뿌리 적자야. 그래서 땅의 뿌리를 공부하는 게 곧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야.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사람의 뿌리를 공부하는 게 뭘까요? 그게 호적제도야. 호적제도.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사항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땅의 뿌리가 지적이면 사람의 뿌리가 호적이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여쭤볼게요. 자, 사람한테도 이름이 있어 없어요? 사람한테도 이름 있죠.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땅의 이름이 뭘까요? 그게 조금 이따 배울 지번이라는 거야. 지번. 자, 그러면 사람한테도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럼 땅의 성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게 뭐가 될까요? 지목이 된다는 거야. 지목. 지목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화살표를 하나 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이 필요해.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관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관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꼬리표를 붙여서 개발이 나왔다. 그러면 개발 나오면 요거는 X야.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그러면 개발은 어디에서 보느냐? 공법 교수님한테 배우는 게 바로 자 개발이라는 거야.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뭐가 나오면 X다. 통상 개발이라는 단어. 우리는 저 공시법령에서는 요걸 배우는 거예요. 관리적 측면에서 배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키워드를 찾아냈네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제 자 법령을 전체적으로 하면 이제 더 외우기가 힘들죠. 그러면 자 강사에 따라서 이렇게 강의하는 분이 있어요. 공간정보법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편? 지적편. 그래서 지적. 여기는 어디가 키워드? 등기 동그라미 쳐봐요. 자, 근데 이제 부동산 등기법은 쉽지 않아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민법을 배우고, 민법 교수님한테 특히 물권법을 배워야 등기법이 아주 쉽게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암기할 게 있네요. 자, 지자는 뭐예요? 땅 지자죠. 그러면 땅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걸 빨리 외우라고. 사실관계. 등기라는 것은 움직이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딱 써놓고, 자, 그러면 지적은 앞으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통점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뭐예요? 법이죠. 자, 법이죠. 자, 그러면 봐봐요. 지적은 사실관계 주된 공시, 등기는 권리관계 주된 공시, 공통점. 공시죠, 공시. 자, 여기 지적은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토지거든, 토지. 여기는 부동산이거든, 공통점은 부동산. 읽어봐요. 부동산 공시법령.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시법이라는 단행 법률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공통점을 하니까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간단하게 이제 건져서 이제 공시 그러죠. 공시는 그럼 두 가지 법 체계가 있다. 하나는 뭐예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지적이 키워드예요. 지적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지적은 뭐예요? 무슨 관계? 사실관계. 그래서 요 사실관계가 뭔지 빨리 이해를 하셔야 돼. 자, 등기법은 권리관계 이 부분을 빨리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암기가 이제 집에 가서서 이제 이렇게. 자, 부동산 공시법령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지적평가, 부동산 등기법 등기편이 있다. 그러면 지적의 특징은 뭐냐?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 등기는 권리관계를 주된 공시. 이렇게 이제 딱 결정을 해놓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그러면 11페이지로 이제 가봐요. 11페이지. 자, 제1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찾았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11페이지 가니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여기에서 이제 봐봐요. 맨 위에 제1편에다가 자, 제목 위에다 이렇게 써놔봐요. 아까 지적. 자, 지적은 무슨 관계? 사실관계. 그러면 자, 우리가 법을 배우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그 위에다 맨 위에다 지적의 3요소라고 한번 써봐요. 지적의 3요소. 이걸 빨리 암기를 해야 돼.
그러면 지적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 세 가지가 있어요. 재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다 이렇게 하면 지자니까 동그라미 쳐서 토지네. 이거예요. 지적의 3요소. 그러면 지적에서는 배울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재료가 있다. 토지, 지적 공부, 등록이야. 요걸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요리만 해 먹으면 돼. 자, 그러면 외워야 돼. 지적의 3요소 뭐가 있다?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요렇게 되는 거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양념을 한번 뿌려봐요. 빨간 색깔로 딱 해서 여기에다 단위를 붙여봐요. 단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등록, 단위 이게 이제 이런 단어가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요리가 하나 만들어지죠. 필지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돼. 자, 필지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무슨 단위다? 토지, 등록, 단위 이걸 뭐라고 그래? 필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보면 필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필지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기초를 다지고 가야 돼요. 자, 이게 가장 좋은 땅이잖아요. 필지로 본다면. 앞으로 이렇게 그리면 몇 필지가 되죠? 한 필지라고 그래야 돼. 필지. 필지. 그러면 필지 구성 요소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이렇게 이제 적어서 이제 필지 구성 요소들을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 자, 한 필지에는 주소가 있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69대. 저보고 자꾸 어디 삽니까? 그러면 어디에 살아요? 저희 집 주소예요. 마포에 삽니다. 마포 무슨 동? 신수동에 살아요. 자, 그러면 요걸 의미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 열고 자, 소재라고 써봐요. 이게 바로 소재예요. 자, 369번이 이게 바로 지번이야. 자, 그러면 대라는 게 있죠. 대라는 게 이게 이제 나중에 지목 중에 우리 지목은 28개인데 대라는 지목이 하나가 있어. 그다음에 요 넓이가 뭐냐? 면적. 이게 뭐가 될까요? 경계가 돼. 자, 여기 이제 경계점이죠. 연장하니까 x축, y축. 그래서 이걸 뭐예요? 자, 경계점 좌표네. 그래서 간단하게 가로를 열어서 좌표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골라냈네. 이게 바로 필지의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봐봐요. 자, 지번은 매년 출제가 돼요. 역시 별표가 5개. 사람에 해당되면 이름이니까. 자, 지목은 성별에 해당돼서 6개. 요거는 최소 2문제가 출제되거든. 자, 사람에 갖다 대면 가족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면적. 이게 별표 5개죠. 자, 울타리 경계. 요게 별표가 5개짜리야. 그럼 봐봐요. 아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몇 문제가 출제돼요? 12문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확정이 되는 게 4문제. 최소한 4문제는 확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요게 이제 그럼 얘네들은 이제 이름을 줘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꼬리표를 붙여서 이게 바로 토지의 표시라고 딱 자. 자,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그러면 뭐가 있느냐? 바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여기에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시라는 것은 우리 법학에서 표시라는 것은 이렇게 적어놔요. 자, 사실관계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지적은 바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배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희가 읽을 때 이제 토지의 표시 요거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이제 요 정도를 알아야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이제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봐봐요. 집에 가서 빨리 숙제하라고. 지적의 3요소 뭐가 있죠?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럼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러죠? 필지. 그렇죠. 필지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럽니까? 토지의 표시.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지적이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뭐가 있느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가 뭉치면 몇 필지? 한 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이제 스타트는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게 된다라는 거. 항상 요거 가지고 활용을 해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죠. 봐봐요. 이제 다 배웠어요. 혼자서 이제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어. 자, 봐봐요. 몇 필지죠? 한 필지. 요거 뭐예요? 나눴어요. 나누면 뭘까요? 자, 분할이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제 분필이라고 배우고 우리 지적파트에서는 분할이라고 배워요. 그럼 분할이라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 분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여기 몇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합병.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합병. 자, 그러면 이걸 충분히 활용해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이제 지어봤어요. 자, 이제 지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활용해 먹을 수 있는지. 자, 최근의 문제입니다. 자, 나머지는 쓸 필요 없어요. 어때요? X죠. 자, 핵실한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틀렸죠? 토지 등록 단위는 뭐가 될까요? 필지. 이게 학교론 뭐 2.5점짜리고 최근에. 자, 그러면 요거는 X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요 지문이 나왔다 생각해봐요. 최근에 17회 때 나온 거네. 자, 토지의 표시사항에는 소재, 지번, 지목, 소유자,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말한다. OX. X죠. 뭐가 빠져야 돼? 소유자가 빠져야죠. 소유자는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니죠. 권리사항이라고 그러. 그럼 결론적으로 뭐다? X라는 거야. X. 자,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제 자,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봐봐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자, 27회 대로 갑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라는 거야. 조금 전에 적었던 것은 암기예요. 그러면 요 지문 한번 자 생각할 여유를 드릴게요.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지적 정량하여 한 필지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OX. X가 되죠. 합병이라는 것은 여기가 틀렸죠. 합병은 정량할 필요가 없잖아. 면적을 합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봐봐요. 자, 합병이라는 것은 자, 봐봐요. 몇 필지죠? 두 필지죠. 두 필지를 이렇게 합치는 걸 합병이라고 그러잖아. 합병은 정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이유는 두 필지를 합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시험이 이렇게 출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기본 포맷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이해해서 그게 이제 실력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올해 최연소가 몇 살이냐? 19세가 합격을 했어요. 6개월 만에 합격을 했어요. 6개월 만에. 그러면 요 19세 6개월도 안 걸렸네. 그러면 요 19세면 왜 그러면 빨리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젊잖아. 뭐가 잘 돼요? 암기가 잘 되잖아. 그리고 체력도 돼요. 시험 전날 밤새고 시험 가서 뭐예요? 벼락치기로 또 한다고. 그러니까 체력이 고갈이 되면 안 돼요. 체력 자체가. 그러니까 19세는 왜 합격할 수 있어요? 암기 잘 되지. 수능 세대니까 뭐예요? 문제 잘 풀지. 그러니까 또 뭐예요? 그전 체력이 되니까 그럼 이틀 밤새도 끄떡이 없지. 그러니까 뭐 젊으니까 뭐 금방 된다라는 거야. 우리 뭐 40대만 돼봐요. 체력이 고갈돼가지고 나중에 한 7, 8월 달에 가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돼. 멍한 상태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7, 8월 달, 8월 달 말에는 한의원에 가요. 한의원에 뭘 먹으러 가요? 청명탕 먹으러 간다고. 청명탕. 그러니까 체력을 안배를 잘 해야 돼. 안배.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면 공부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 이게 가장 좋다는 거야. 그날 배운 거 그날 복습이야. 설사 까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한 과목만 계속 몰빵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전략 과목을 한 과목은 설정을 해놔야 돼. 우리가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무슨 과목을 해야 돼? 특히 이제 1차 전략 과목. 2차의 전략 과목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뭘까요? 중개사법이야. 중개사법이 제일 효자 과목이에요. 그러면 중개사법은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에 민법. 자, 토요일, 일요일. 학교론을 전략 과목으로 잡았으면 토요일, 일요일 날. 그래야 합격률이 많아. 그러니까 그 학원이 합격률이 높으려면 뭐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이 고득점이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1차 과목에서는 주로 이제 민법이 고득점이 돼 있어야 돼. 아니면 학교론이 고득점이 돼 있든지. 우리가 공인중개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 상대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예요? 절대평가. 그거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거는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반드시 외울 게 출발을 어디에다 두느냐? 바로 여기에서 둬요.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 공부, 등록. 요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 먹으라고. 요리만 해 먹으면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다 고춧가루 단위를 딱 뿌리니까 필지가 되죠. 필지의 구성 요소가 뭐예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사항에는 뭐가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동 369대. 그러면 신수동이 소재, 369번이 지방, 대가 뭐예요? 지목. 필지의 넓이가 뭐예요? 면적. 그러면 경계 울타리죠. 그러면 경계점 꼭지점이 바로 좌표가 되거든. 그러면 봐봐요. 벌써 눈치가 빠른 사람은 봐봐요. 자, 꼭지점이 몇 개? 4개죠. 4개. 그러면 경계점 좌표가 4개니까 토지 형상은 사각형이 돼. 그러면 요 점들의 모임을 등록해 놓은 게 있어. 그래서 한번 요 점 한번 읽어볼까요? 경계점. 뭐라고 아까 그랬죠? 좌표. 그러면 요거 한번 찍어봐요. 경계점, 좌표. 읽어봐요. 등록부라는 게 지적 공부가 하나 탄생하는 거야.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떼보면 이게 토지 형상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특히 토지 가격이 비싼 지역만 설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주로 도시개발 사업 지역에 널리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지적의 3요소 첫 시간에 잘 마무리를 해놔야 돼. 그래서 빨리 가서 외워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뒷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자, 지적을 넘겨서 이제 지적이란 나와 있네. 그러면 지적이란 그러면 봐봐요. 요걸 가지고 요리만 해 먹으면 돼. 자, 봐봐요. 지적이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 이게 바로 지적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해 먹을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강조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적이란 누가? 국가가. 자, 국가의 통신권이 민치는 영토를 필지 동그라미, 필지 단위로 구역하고 토지의 표시. 아까 그러면 외웠으니까 토지의 표시.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와 권리관계 등을 공적 정보인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하고 이를 관리 동그라미잖아요. 개발이 아니라 관리적 측면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적이라는 개념 간단하게 축소한다면 봐봐요. 무엇을? 지적이란 무엇을? 토지를 어디에?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것. 그래서 12페이지 나와 있죠. 그래서 지적의 의의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목적과 관련돼서 왜 목적을 배우게 되죠? 목적. 그러면 이 법을 배우게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배우게 되는 게 바로 제1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 12페이지 제2번 한번 봐봐요. 목적. 자, 이 법은 청량 기준 및 절차와 거기 1번이라고 한번 써봐요. 동그라미 1번. 자, 목적 1번이라고 동그라미 딱 써봐요. 자, 지적 공부의 부지적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 거기에다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봐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 3번이라고 써봐요. 자, 동그라미 3번. 자, 국민의 소유권 보호. 그 나와 있죠. 자,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와 있죠. 거기 앞에다 4번이라고 써봐요. 자, 과거에 18회 때 2.5점짜리야. 점종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입법 목적이 아닌 것, 긴 것. 이렇게 해서 출제된 거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밑에다 여백이 있으니까 끌어내봐요.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그 밑에 국토의 혈적 관리와 그다음에 소유권 보호라는 거, 요걸 딱 밑에다 써서 자, 가장 주된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국토의 혈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을 해서 자, 몇 개 이제 정리정돈을 해보죠. 오늘부터 기본서 정리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자기가 책을 어떻게 읽어갈 건가. 자, 여기 봐봐요. 관리, 개발이. 관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개발이 나오면 X다. 자,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측면이냐? 바로 요거예요. 써요. 이게 공익적 측면이야. 자, 소유권 보호는 바로 사익적 측면이야. 그래서 공익과 사익이라고 그래요. 자, 공익을 높이면 어때요? 사익이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그러면 사익을 높이면 공익이 깨지거든.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측면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킬 건가. 이게 바로 입법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공짜 동그라미 쳐봐요. 그래서 요 밑에다 공법이라고 써요. 요거는 이제 사익이니까 사법이라고 써요. 자, 사법. 그러면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뭐예요? 법적 성질이 나오네. 그럼 봐봐요. 공법적 측면도 있고 읽어봐요. 사법적 측면. 그래서 요거 옆에다 써요. 그래서 양면성을 띤 법률이다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왜 하느냐? 그 이유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가한테 실사를 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념이 하나 떨어져요. 그래서 요 밑에다 하나 써놔요. 바로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거.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소유권 보호는 요 소유권이죠. 그래서 소유 동그라미 쳐놔서 그럼 이거는 소유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유 지적. 소유 지적은 결론적으로 법지적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법지적.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입법 목적이 이제 정리정돈이 다 됐네. 정리정돈이. 자, 그래서 저희가 그 옆에 이제 여백에다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서 앞으로 이제 암기를 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정돈이 딱 돼 있어야 돼. 정리정돈이. 자, 그러면 이제 정리정돈이 됐으니까 이제 까먹지 않도록 암기를 해야죠.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제 잘 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국토의 효율적 개발과 소유권 보호의 목적이 있다. OX, X죠. 개발이 아니라 읽어봐요. 관리적 측면이라는 거. 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어때? X죠. 무슨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야. 그럼 우리나라는 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은 다목적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면 틀려요. 무슨 지적이 읽어봐요. 소유지적, 법지적 이렇게 단서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 12페이지 하단부에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정리정돈이 됐으니까 까먹지 않도록 자기가 적절하게 숙지를 좀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암기를 해야 돼. 빨리 가서 암기하면 그러니까 오늘 가서 암기를 해놓고 설사 까먹년이 날더라도 그만 자 우리 형님 누님들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가. 자 뭐예요? 지금 미리 외워놓으면 나중에 까먹으니까 아니에요. 자 외우고 까먹고 이게 몇 번이 반복이 돼야 되느냐? 25번이 반복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주 자 입법 목적 보면 주된 목적은 이렇게 가서 외우라고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지 개발이 아니다. 요거는 공익, 요거는 사익이고 그러면 공익과 사익을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게 이게 바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입법 목적이다. 자, 그러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는 실질적 심사주의고 소유권 보호는 즉 소유지적, 법지적을 채택하고 있다는 법적 근거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서 암기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13페이지 가서 한번 봅시다. 자, 제가 가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이 기본기야, 기본기. 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 바로 뭐예요? 바로 요게 개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무효. 무효가 뭐예요? 자, 무효. 다 무효 모르는 사람 없죠? 다 들어봤죠? 무효.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의 공통점은 무효가 무효지 이러고 간다고. 그러니까 요즘 법률 용어 사전도 필요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앞에 핸드폰 있잖아. 핸드폰에 뭐가 딱 들어가면 네이버 있죠. 네이버에 검색 용어하면 법정 용어가 딱 나와. 그래서 요즘 용어집이 공인중개사 용어집이 안 팔려. 이제 사전도 안 팔려요. 사전 자체도 영어 사전도 뭐 때문에? 핸드폰 때문에. 핸드폰에서 딱 책을 핸드폰을 자 공부를 할 때 핸드폰을 게임하는데 활용하지 말고요. 자기가 뭐가 나오면 뭐예요? 모르겠다.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자기가 쳐보라고. 그러면 쳐보면 뭐예요? 딱 법정 용어가 딱 나온다고. 그러면 무효란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자 무효란 성립 요건은 갖추었지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야 무효라는 의미를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혹시 공부해 본 사람들은 그냥 왜 떨어졌을까? 그러면 그걸 좀 뭐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용어가 순 엉터리로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인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13페이지 가서 이제 개념 몇 개 중요한 개념들 암기를 탁탁 정확하게 우리가 숙지하면서 암기를 해 들어가야 되거든.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살펴가 없죠. 자, 그럼 봐봐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자, 그러면 요게 자, 지금 현행 법률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과거의 법률은 뭐였을까요? 자, 요거 봐봐요. 우리가 이제 자 이명박 대통령이 뭐예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4대강 사업을 벌렸어요. 그러면 법이 통폐합돼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한번 잘라볼까요? 청량수로 조사 지적. 근데 법이 3개였어서 따로따로 이 법이 4대강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법이 통폐합됐다라는 거야. 자 청량수로 조사 지적에 관한 법.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자 봐봐요. 자 뭐라고 써놨어요? 청량. 이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물 숫자죠. 그러면 물 숫자. 우리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부동산 공인중개사잖아. 그럼 물을 중개하나요? 아니죠. 그럼 서로 조사는 시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봐봐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지적이 가장 중요한 단어야. 여기는 지적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청량도 다 시험 범위가 아니야. 여기 읽어봐요. 이렇게 합치니까 뭐예요? 지적 청량이야.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의 시험 범위는 지적 파트와 청량법이 아니라 지적 청량만 시험 범위야. 그러니까 시험 범위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서 법명만 바뀌었어. 자, 그러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 끝나고 누가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뭘 좋아해요? 이걸 좋아해. 읽어봐요. 정보를 좋아해. 그래서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느닷없이 왜 그러면 과거를 덜미기느냐? 우리 13페이지 가봐요. 13페이지 1번 가니까 왜 그러면 봐봐요. 1번에 읽어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청량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청량이 그래서 개념이 먼저 나오는 거야. 봐봐요. 청량이 맨 앞에 있잖아. 그래서 청량의 개념을 먼저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청량도 다 시험 범위가 아니야. 뭐만? 지적 청량만. 그래서 첫 칸에 가니까 무슨 청량이 나와요? 지적 청량.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애웠던 걸 활용해 먹어보자고. 자, 이제 출발합니다. 자,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요거 나누니까 뭐래요? 분할이죠. 요거 한번 읽어봐요. 자, 소통이 안 되네. 면적. 아까 면적이라고 그랬잖아. 자, 요게 뭐예요? 경계. 요거 좌표. 그러면 요걸 합치면 지적 청량이 자연스럽게 나와.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지적 청량이란 읽어봐요.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줄을 다 끊어놓지 말고 어디가 키워든지를 잡아서 그럼 두 번째 줄 딱 좌쪽대고 딱 줄을 끊어봐요.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청량. 거기가 이제 밑줄이 딱 꺼져 있어야 돼. 그러면 사실 지적 청량이란 그러면 요걸 생각해야 돼. 읽어봐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이다? 지적 청량.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자, 지적 확정 청량 줄 쳐놓고 지적 재조사 청량 줄 쳐놓고 포함까지 동그라미잖아요. 자, 첫 줄에 우리 세 번째 줄에 있죠. 포함해서 지적 청량이라는 의미를 써. 그래서 포함을 제로 장난을 많이 친다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지적 청량이란 그러면 면적과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는 청량으로서 대표적으로 지적 확정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을 제외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제가 아니라 뭐예요? 포함. 그럼 키워드를 잡았어요. 그러면 지적 청량을 공부할 때 그러면 이렇게 잡아야 돼. 자, 그러면 봐봐요. 키워드.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는 청량으로서 뭐까지 포함해서 지적 확정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까지 제외한다. 이러면 틀려요. 포함해서, 포함한다. 여기가 키워드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집에 가서서 이제 자, 암기를 하라고. 그럼 지적 청량이란 뭐라고요?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는 청량을 말하면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을 제외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이 그러면 뭐냐? 그래서 밑에다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형광펜 키워드를 찾아서 자, 요 확정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놔요. 확정이 키워드예요. 자, 확정이라는 것은 요 확정은 지적 확정 청량 요거는 개념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별표를 하나 해놓고 자주 출제돼요.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은 그 옆에다 줄 딱 꺼놔요. 도시개발 사업 요걸 꺼놔라고.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등록하게 한 청량, 정하는 청량을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지적 확정 청량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집에 가셔서 읽을 때 봐봐요. 지적 확정 청량, 확정을 툭 치면 무슨 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적 확정 청량의 개념을 잡았으니까 지적 재조사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지적 재조사의 개념은 크게 어려움이 없어. 지적 재조사라는 단어가 키워드니까. 근데 여기에서 신경을 발짝 쓸 게 하나가 있어. 자, 그러면 첫 줄에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요거 줄잖아요. 요걸 뭘로 살짝 장난칠까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자, 그럼 모의고사 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자, 지적 재조사 청량이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지적 청량. 이러면 X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눈팅을 할 때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지적 재조사가 바로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청량 기준점에서 기준 동그라미잖아요. 청량 기준점에서 기준 동그라미. 근데 청량 기준점이 다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러면 그거는 청량 기준점 바로 앞에다가 필기를 깔끔하게 다시 한번 쓰고 설명을 하죠. 자, 지적 청량 기준점에는 3개가 있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정리정돈을 할 때 이렇게 딱 보면 자, 뭐 책만 봐도 필기한 거 책만 봐도 합격한 사람은 다 보여요. 자, 필기 정리정돈이 잘 된 사람은 99.9% 합격을 해요. 그러면 청량 기준점 몇 개? 3개가 있어. 국가 기준점, 공공 기준점, 지적 기준점이 있어. 근데 요 국가 기준점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자, 공공 기준점도 시험 범위가 아니야. 그러면 청량 기준점에서 시험 범위는 요거예요. 올해 간접적으로 출제된 게 지적 기준점이네. 자, 지적 기준점은 그러면 요 밑에다 3가지가 있어요.
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 요게 세 개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자 그러면 요 집에 가셔서 이제 요 지적기준점을 좀 암기를 하나 하라고. 자, 지적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이 있다. 여기에서 요거만 시험 범위니까 청량기준점에서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책을 읽어나려면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이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자 지적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 이걸 뭐라 그래? 지적기준점이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자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암기가 됐으면 이런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거든. 자 이렇게 나오거든. 지적기준점이란 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을 말한다. 이러면 X가 되겠죠. 어디가 틀렸어요? 삼각점이죠. 그러면 지적삼각점과 삼각점은 달라요. 이 삼각점은 뭐가 되냐면 국가기준점이 돼. 국가기준점. 그러니까 그러면 지적기준점에는 앞에 감을 잡아놔요. 앞에 지적. 요걸 잡아놔. 그러니까 요 지문이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지적기준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건점 요 세 개가 뭐예요? 바로 지적기준점이라는 거. 그러면 오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삼각점 앞에 지적이 빠졌습니다. 이거 오타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적삼각점과 삼각점은 다르다라는 걸 인지해 두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우기 위해서 지적기준점 세 개는 빨리 암기를 해 두셔야 돼. 자 그러면 저희가 자 암기가 됐으면 오늘 나가실 때 혹시 2시 이후에 이제 수업이 끝나고 뭐 나가시면 우리 보도블록에 뭐가 깔려 있어요? 여기에 전부 못이 박혀 있어. 지적기준점 표시가 돼 있어. 가장 흔히 보는 게 이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못이 요렇게 다 박혀 있어. 보도블록에. 뭐라고 박혀 있느냐? 자, 그러면 서울특별시 지적도건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 지적기준점은 뭐냐? 청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을 바로 뭐예요? 바로 청량기준점이 돼. 그러면 청량기준점 몇 개냐? 세 개가 돼.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지적기준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시험 범위는 뭐만? 지적기준점만 시험 범위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청량기준점에 대해서 청량기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지적청량 수행자라는 게 나와. 자, 지적청량 수행자는 거기에다 줄 한번 깔아봐요. 자, 지적청량 등록을 한 자와 지적청량업에 등록을 한 자. 간단하게 지적청량업자가 바로 뭐예요? 바로 지적청량 수행자예요. 그리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줄 한번 꺼놔봐요. 그러면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여기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대한지적공사 많이 들어봤죠. 대한지적공사 명칭이 바뀌어서 뭘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과거에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워낙 여기 봐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보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지적공사 나오면 이게 뭐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다. 그러면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합쳐서 읽어봐요. 지적청량 수행자라는 거야. 그러면 지적청량업을 등록을 한 자, 그 밑에다 가로 열고 자 시도지사 등록이라고 써요. 자 한국국토정보공사 밑에다 설립등기라고 써요. 자 설립등기함으로써 그러면 지적청량 수행자는 빨리 가서 암기를 하라고.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등기함으로써? 얘는 설립등기, 이거는 시도지사 등록. 자 과거의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지적청량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사항이다. 어때요? X. 자 국토교통부 장관 등록이 아니라 무슨 동력이? 시도지사 등록사항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그럼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법률에 그렇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또 까먹었다.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걸 뭐라 그래? 지적청량 수행자라는 거. 그걸 먼저 암기가 돼야 돼. 이제 책을 읽어나가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그 밑에 마지막 하는 이제 지적청량 성과 동그라미 쳐봐요. 성과가 바로 저 뒤에 결과라고 동그라미 쳐놔요.
결과. 청량성과 그 결과물이죠. 그래서 결과. 그러면 청량에 관련된 개념들을 요건 이제 개념들을 숙지해야 우리 지적 청량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소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쉬었다 가는데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 시간에 봐봐요. 자, 공시법령은 몇 개? 2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과 부동산 등기법. 그러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너무 기니까 그는 간단하게 지적 파트.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 파트. 지적은 권리야 사실이야. 또 까먹었다. 사실관계 주된 공시. 등기는 권리관계 주된 공시.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적과 관련돼서 지적의 3요소 그러면 3가지. 토지, 지적공부, 등록.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를 뭐라고 그래? 필지. 필지의 구성 요소를 뭐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사항에는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이걸 뭐라고 그래? 토지의 표시. 그러니까 첫 시간은 그 정도로 머릿속에 딱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13페이지. 자, 이번에 지적 소관청. 요거는 잠시 우리 숨 좀 고르고 들어가자고요. 좀 쉬었다 합니다.